네, 유럽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리튬 공급 문제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발표했고 테슬라는 2021년에 거의 100만 대의 자동차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와 같은 소수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회사는 라인에서 새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EV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ow the U.S. fell behind in lithium, the white gold of electric vehicles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 섹터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영국의 조사기관이죠.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요,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성장은 2030년까지 리튬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은 휴대폰과 컴퓨터, 세라믹과 윤활유 그리고 의약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저장에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리튬 아메리카의 대표죠. 존 에반스입니다. 리튬은 마치 체내에 있는 혈액과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작동하는 방식의 이면에 있는 화학 물질로 우리가 차세대의 배터리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배터리 기술의 공통 분모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 배터리 들어있는 이 필수 미네랄은 화이트 골드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은 2021년 1월 이후에 28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리튬 공급을 확립하는 것이 현대 석유 안보의 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리튬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뒤처져 있고 미국의 지질 조사국이죠. 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요. 전 세계 리튬의 1%만이 미국에서 채굴되고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리튬 원료의 80% 이상이 호주와 칠레, 중국에서 채굴이 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요,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처리와 또 정제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메가 팩토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까지는 미국이 리튬 생산의 선두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리튬은 희소 원소가 또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요, 거의 800만 톤의 매장량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5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운영 중인 리튬 광산은 네바다의 앨버말 실버 피크 한 곳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미국 내 리튬 생산 그리고 정제, 배터리 제조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고 또 2030년까지 전기차 국가 판매 목표를 50%로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네바다와 또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아칸소에서 여전히 여러 국내 리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앨범말도 함께 상장돼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백악관의 수석 의료 고문이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마지막 물결을 표시하게 될지 여부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Fauci says it's still an open question whether Omicron spells COVID endgame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파우치 소장은 다보스 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오미크론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생백신이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던 바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성이 높지만 이전 변이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염병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아직은 보장하기가 어렵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변이의 면역 반응을 피하는 다른 변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파우치 소장은 또 오미크론이 코로나19에 최종 변이로 등장을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오히려 사회의 풍토병 수준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통제란 현재 존재하지만 사회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풍토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나의 정의이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2단계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공중보건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또 좋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바라건대 우리의 정상적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기타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뉴 노멀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또 풍토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에 대한 부제가 붙었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지배적인 변이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또 공중보건 전문가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최종 변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고유병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이르다. 우리가 새로운 변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런던 위생 그리고 열대의학학교의 신종 전염병 교수죠. 아넬리스 윌더 스미스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변이는 이전 버전을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덜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전염병 대비와 혁신연합의 대표죠. 리차드 해치셋은 더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세계를 휩쓸 것이다. 다른 변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바이러스가 평형점에 도달해서 계절 독감처럼 매년 유행하는 전염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의견을 내놨네요.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또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또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어제는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좀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또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지 또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했는데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GDP 성장률 이 부분이 예상보다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이 됐습니다. 역시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중국의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쇼크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소비에 대한 둔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수출 성장률의 제동 여러 가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까에 대한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지금 어떤 금리 스탠스를 빨리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3월 달에 금리 인상 이 부분도 부담스러운데 심지어는 이제 4번 해야 된다. 급기야 JP모건 CEO 같은 경우는 6번, 7번 해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당장 3월 달에 한 번에 50bp를 올려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악영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어떤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매물 압박, 출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주 있을 미국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이제 FOMC 이사들이 코멘트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지표 그리고 4분기 어떤 기업 실적이 일부의 어떤 경기적인 지표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실적이 좋게 나올까?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그 기업들의 실적 이 부분을 가지고 종목들의 어떤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들어왔다는 것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여전히 어떤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어떤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축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 올라갈 때마다 현금을 확보하자. 이런 점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과연 지금에 대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면에서는 과연 피크아웃이다. 고점이다. 자, 이런 내용들만 현실감 있게 잘 제기가 된다면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잡힌다면 금리 인상을 스탠스를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보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제 금리 올리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금리를 올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미국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불확실 속에서 주가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적인 지표 이 부분만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과거에도 그랬지만 2015년 같은 경우에도 막상 금리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 끝나고 1년 동안 주가가 상당히 좀 힘들었고 그리고 막상 금리가 올리고 나서 뭐 시장을 소위 우리 이제 안정화되는 네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과연 시장이 바라는 불확실성, 자, 이 부분들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밀리는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따랐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는 분명히 탄력적이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에 대해 한편으로 봐서는 뭐 다른 쪽에 봐서는 주가가 의외로 좀 덜 떨어진다. 자, 이런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중요한 점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건 맞은데 네. 지금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과연 물가 이런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대해서 한쪽으로 봐서는 지난 12월보다는 좀 떨어졌다. 자,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에 한 번 더 어떤 물가적인 그런 지표들이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물가는 지금 고점을 찍었다는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적어도 다음 달 어떤 물가 지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주위에서 한국 시장 접고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을 놓고 볼 적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쪽이 조정의 폭이 클까요?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떨어졌던 거는 인정한다. 네. 과연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은 뭐 편하게 팔고 현금 확보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네. 선뜻 팔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 조정 이후에 주가는 여기에서 과연 끝난 건가? 네. 라고 한다면 손해보더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에 대한 안정 그리고 금리 인상 스탠스도 시장에 대해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 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대해서 주도를 할 건가 이 부분들을 많이 질문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작됐다. 다만 늦어질 건가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의 어떤 자금들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네. 네. 일부의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를 미국 쪽으로 이동하자. 이런 쪽들도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거가 그랬지만 과연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펀더멘탈 이 시점 이후에 과연 현재로도 계속 뭐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을 준다. 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미국의 성장률이 있는 그런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이 확보한 종목으로 일부를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이동하는
네. 뭐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또 그렇게 성장주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 지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휴장을 했지만 오늘 밤부터 또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잖아요. 일단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융주들이 좀 부진했어요. 이게 또 우리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뭐 골드만삭스 이후에도 뭐 지금 다양한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국내 또 금융주에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을 예상하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좀 난감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주, 그다음에 가치주,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이 쌉니다. 한 배도 안 되기 때문에 싸다. 일단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자. 여기까지는 맞은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종목들이 성장률, 어떤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성장률이 앞으로 1년, 2년, 5년까지 나오는 건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퍼가 싸다, 펀더멘탈이 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싸니까 사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추가적으로 주도주로 나서지 못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은 네. 역시 시장에서는 그래도 향후의 어떤 성장성, 일례로 지금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가 영업이익률이 뭐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시장이 힘들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싸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성장률이 계속 나오는 쪽이 어느 부분인가 이런 쪽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라든가 그리고 그동안에 뭐 어떤 쌌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클리컬 이런 종목들이 싼 거는 맞은데 어느 정도까지 사서 퍼가 한 배 정도 가까우면 더 이상 안 사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싼 종목, 금융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연초에 잠깐 시장을 움직였지만 뭐 전일 같은 경우 여전히 매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싸다 뭐 이런 점들을 놓고 어느 정도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추가적인 그렇다면 싼 건 알겠는데 과연 추가적인 성장률 이런 쪽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런 쪽은 싸다 이런 쪽에서 단기적인 플레이는 맞은 것 같지만 여전히 긴 축을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확실히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 이쪽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테마성도 좀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수급은 좀 살아있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장 특징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장에서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KCC라는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뭐 KCC는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 기자재 관련한 실리콘 쪽 이런 쪽에 대해서 높은 이익 창출력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인상에 따른 어떤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어떤 실리콘 배터리 소재죠. 2차 전지 성장성 최근에 유럽에서도 이제 드디어 이제 전기차가 어떤 그 가솔린 부분 이런 부분들 디젤차 판매량을 추월했다. 자 이런 점들로 높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앞서는 부분 보이겠는데 이런 KCC가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부품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수익률이 좀 다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이 하나 특징적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 어떤 솔루스 첨단 소재가 특히 이제 헝가리 쪽에 최초로 지금 진출했는데 헝가리 쪽에서 오히려 이제 그 나라로부터 인센티브도 뭐 320억 받았다. 그리고 유럽 부흥 개발은행으로부터 오히려 300억 넘는 뭐 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자, 유럽 쪽에 이런 뭐 은행들이 상당히 이제 자금 조달이 까다롭기로 소문났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에다가 이런 자금 지원을 해줬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떤 한국의 어떤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부품 소재가 또 한 차례 어떤 그 인지도를 확성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론 많이 올랐다 해서 최근에 연초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어떤 그
저가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다는 점들은 어떤 시장이 어떤 안정화된다면 다시 한번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떤 주목해봐야 될 어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미사일 수출 관련해 가지고요. 천궁2조 LIG 넥스원하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냥 답보 상태던데 이게 전형적으로 뉴스의 파라랍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전일 천궁이라 그러죠. 네네. 뭐 중거리 유도 미사기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는데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그 상당히 뭐 천문학적인 유럽의 어떤 수출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이런 천궁의 어떤 계약에 따라서 상당히 좀 규모가 크거든요. 1조 원 넘는 규모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최근에 미리 그동안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주가는 계속해서 뭐 추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추락을 네. 했었고 그래서 과연 돌파구가 뭘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출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는데 좀 뭐 재료에 대한 소멸인가 자, 이 부분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실적이 UAE 수출과 함께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적어도 최근에 대한 시그널이 어떤 그 실적 개선이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소멸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그 가능성도 너무 제기되는 그런 국면에서 많은 폭의 상승이 힘들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을 고려해 볼 때 저가적인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최근 들어서도 좀 저가 매수에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럼에도 좀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장에서 좀 특징주 중에 하나를 또 살펴볼 만한 게 아프리카 TV에서 요즘에 세대 간의 소통을 좀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빠의 도전 뭐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뭐 스타크래프트 정말 20년 넘게 좀 사랑받는 그런 게임인데 이런 쪽으로 뭐 아프리카 TV 최근에 한 며칠 전에만 해도 한 15만 원대로 좀 추락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향후에 좀 발전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전일에 대한 특징주가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런 2차 전지가 한편으로는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다. 뭐 미국에서 어떤 금리 인상, 심지어는 양적 긴축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위험 자산을 피하자 이런 차원에서 많이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TV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초부터 계속 떨어졌는데 전일은 공교롭게 이런 뭐 NFT라든가 일부 이제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아프리카 TV도 이미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NFT 관련해서 유명 BJ들이 어떤 그 자기들이 출연한 그런 영상들을 NFT화해서 이제 팔겠다. 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수익이 다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TV를 통해서 공중파에서 화면하지 못한 그런 내용도 담는 반면에 유명한 BJ들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 또 광고 수입,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NFT화해서 이제 뭐 수익성을 다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잊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만약 현실적으로 가셔야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런 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최근의 시장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과연 실적이 어느 쪽에서 좋게 나올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취매석인 매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기 때문에 자,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실적이 좋게 나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 얼마 안 있으면은 구정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설 선물 세트를요 간편식으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간편식과 관련한 전일장 특징도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BGF 디테일이요. 저는 좀 약간 생소한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네. 동네 편의점에 CU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CU? 알죠. 네. 그렇습니다. 이 BGF 리테일이 바로 CU 쪽으로 이제 편의점을 판매하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자이언트 시리즈, 저도 네. 이건 먹지는 못했는데요. 네. 5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마어마한 그런 양인데요. 네.
편리한 컵 용기에다가 뭐 자이언트 떡볶이, 뭐 자이언트 쫄볶이, 네. 빨간 순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층에서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근데 저는 몰랐는데 뭐 저희 집 아들이 그렇게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걸 사와가지고 사오길래 네. 건강에 좀 안 좋다 이걸 왜 먹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뭐 라볶이에 뭐 카레를 더한 카라볶이, 뭐 핫바, 피자 치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자이언트 시리즈라 그래서 상당히 좀 판매량이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편의점이 지금 말씀하신 편의점에 심지어는 뭐 요즘에 뭐 배달도 해준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을 상당히 다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글쎄요 지금 뭐 동네마다 있는 이런 편의점을 이제 심지어 어떤 그 여러 가지 배달을 통해서 상당히 간편식 이제 뭐 식당에서 먹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상당히 좀 간편식을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상당히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 이런 점들이 이제 상당히 가시화된다면 이제 동네 어떤 편의점도 상당히 이제 수익성이 다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편의점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상당히 좀 다양한 그런 판매 시리즈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안정감 있게 판매가 된다면 상당히 이런 그 주식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가 차원에서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떡볶이는 좌판 내지는 떡볶이집 가서 먹는 게 맛일 것 같은데. 아,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 2,000원이네요. 아마 전자레인지 네. 같은데 돌려서 먹는 그렇죠. 그런 간단하게 거 같은데. 먹을 수 있는. 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홈스토랑이라고 하죠. 집에서 조금 멋있게 또 차려서 먹는 약간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행이 좀 이제 일으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레스토랑 간편식 선물 세트에 또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또 그리고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미국의 FOMC를 놓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FOMC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인가, 정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연 3월달에 인상을 할 것인가. 물론 지금의 한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의 경기적인 선행지수가 꺾였기 때문에 과연 지금에 대해서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지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 고공행진을 펼칠 것 같다. 그렇다면 뭐 금리 인상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큰 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온 공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경기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지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이 고점일까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장에 나올까 과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점일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나온다면 시장은 의외로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고려해서 금리 인상 스탠스가 시장을 봐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플레이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트렌드는 이번에 어떤 그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펀더멘털의 좋은 종목으로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아, 그렇습니다. 저 어떨까요? 그거 상장을 계기로 다른 이 배터리 관련 주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팔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워낙 덩치가 큰 놈이 그렇습니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은 있잖아요. 한편으로 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라든가 이 부분을 좀 맞물릴 것 같아요. 아, 그거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에 그래도 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천보, 뭐 후성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시장을 갖다가 뭐 한편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안 좋은 시나리오 본다면 미국이 이제 물가 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스럽다. 그렇다면 3월달에 당장 금리 인상 올린다. 예. 그렇다면 주가가 단기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많이 오른 2차 전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플레이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반면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고 미국의 어떤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될 건가?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쪽을 살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22년도에 과연 성장률이 가장 실적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쪽은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 이거는 공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이런 종목을 뭐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플레이를 봐서는 뭐 올라갈 때는 좀 덜고 뭐 떨어질 때는 사고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거냐 중장기적인 거냐 이런 쪽을 보면서 시장을 플레이하는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투자 전략까지 해서 또 스킬까지 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